삼국유사에서 이련스님은 서라벌을 사사정장 탑탑안행이라 묘사했습니다. 서라벌의 절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이 기러기 떼처럼 줄지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당시 신라의 불교 문화가 온 나라를 덮을 만큼 화려했다는 뜻입니다. 신라의 사찰 중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절이 분황사와 황룡사인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일부만 남았습니다. 분황사. 분황사의 현재 모습은 작은 주차장, 작은 입구, 작은 절, 별로 커 보이지 않는 탑 하나가 전부인데요. 신라시대에는 거대한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분황사는 신라 고승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절로 유명하고 선덕여왕대에 건립된 신라 최고 사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과 조선시대 임진왜란으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모전석탑만이 옛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분황사를 상징하는 모전석탑은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원래는 7층,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임진왜란 때 허물어져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있습니다. 이 탑은 자연석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아 올린 탑으로 1층에는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문을 내어 내실을 만들었고 각 문에는 신라 석당 조각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왕상이 한 쌍씩 지키고 있고 석탑의 각 모서리에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돌사자들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분황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향기분, 황제황을 따서 향기로운 황제의 절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여성 군주인 선덕이왕의 왕권과 백성을 사랑하는 호국 안민의 뜻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전석탑에서 발굴된 사리함에서도 여왕을 상징하는 금바늘, 음바늘 등 각종 바느질 도구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경주 여행 중 보문단지를 가본 분들이라면 엑스포 공원의 경주타워 음각 부분과 황금빛으로 된 높은 목조 건물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각과 황금색 건물은 같은 건물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분황사 바로 옆에 있었던 황룡사 구축목탑입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진 황룡사 구축목탑은 사료를 근거로 현재 복원 작업이 한창인데요. 황룡사는 신라 최고의 사찰로 규모도 엄청나지만 황룡사 구축목탑은 80m의 높이로 지금의 아파트 30층 높이에 맞먹을 정도로 거대했고 꼭대기에 올라서면 서라벌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당시 경주의 랜드마크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벼락을 자주 맞아 여러 차례 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 탑은 현대의 기술로도 복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니 당시 신라인들의 건축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황룡사 구축목탑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각 층마다 의미를 두어 통일왕국의 염원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5월, 4층 탕나, 5층 음류, 6층 말갈, 7층 당국, 8층 여적, 9층은 예맥을 의미하며 불법의 힘으로 외적을 막아내고 강국이 되자는 호국불교의 염원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몽골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아쉽게도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와 구축목탑은 모두 불타버렸고 성덕대왕 신종의 4배 크기였다는 황룡사 범종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화려한 영화를 뒤로한 채 넓은 벌판에 초석들만 남아있습니다. 황룡사지 바로 옆에는 야경으로 유명한 동궁과 월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행했던 2022년 겨울에는 이곳이 공사 중이어서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는데요. 덕분에 무리 없는 월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동궁은 말 그대로 왕성인 월성의 동쪽에 있는 별궁터이고 월지는 동궁의 연못이었는데요. 신라 멸망 후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왔다 하여 기러기 안, 오리 앞을 써서 안압지라고 불려졌습니다. 1980년 안압지에서 발굴된 토기 파편 등에서 이 호수를 월지라 불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요즘은 월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궁은 왕자가 거처하는 곳으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화려한 조경과 함께 진기한 꽃, 나무, 새, 짐승들이 길러졌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황량하지만 화려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여행하게 되면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